TO를 보고 선택을 하시려면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Just Mom. 일반 행정을 하는 분들이 넘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직렬별로 이제 선발 인원이 발표가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고민하는 주제가 선생님은 어떻게? 수험생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직렬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직렬 바꾸면 안 돼. 꽂혔어. 이런 친구들은 TO가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뭐 3분의 1, 5분의 1 토막 났는데도 그냥 안 바꾸고 하더라고. 뭐 이것도 싸바싸지만 싸바싸 관심이나 뭐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제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TO를 보고 선택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까지는 공통이고 행정법까지는 대체로 공통이니까. 근데 거기에 뭐 교육학이나 사회복지학, 행정학 이 중에 아직 공부를 안 해놨다면 아무래도 많이 뽑으면 점수가 좀 내려가니까 TO 같은 것 좀 보고 TO가 그래도 중요하니까요. 올해 내가 꼭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렬을 내가 좀 네, 바꾸는 그렇죠. 것도.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때는 좀 이제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과목을 더 해야 된다면 안 바꾸는 게 좋아요. 5과목 하는 거랑 6과목 하는 거는 집중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연결되는 과목들도 아니고. 나는 이 시험 제도가 다 그거 하나가 너무 조금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TO가 갑자기 반토막이 나질 않나.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준비했던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발표되고 나서 고민 안 한다면 이거 진짜 거짓말이야. 맞아요. 고민 정말 많이 하고. 맞아요. 이제 이런 가정 때문에 지금 이 주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선생님이 좀 이건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행정직하고 우정직하고 각각의 장점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정이나 경찰에서 근무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은 일반 행정이 맞고요. 처음에 들어가면 민원 업무를 보통 하겠지만 2년 지나면은 사업 업무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하고 서무 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위로 이제 팀장으로 쭉쭉 올라가는, 이제 관리자급에 가면은 내가 두루두루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통솔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조직의 주류는 또 일반 행정이기 때문에 승진 자리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반 행정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정도 이제 과목은 똑같지만 우정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부분에 대한 업무만 계속 이제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왜냐면 우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일반 행정보다는 이제 뭐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찰 행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경찰청에 있는 행정 지원 인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주류는 아닙니다. 경찰분들이 주류고, 일단 비주류로서 이제 지원 업무를 하고 업무 지원 쪽으로 그렇죠. 가는 업무 거구나. 지원을 하는 거죠. 월급도 드리고 이제 내부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보통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뭐 승진 욕심이 있거나 그러면 맞진 않아요. TO가 너무 정해져 있고 하는 일도 사실은 조금 단순할 수 있고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또 이제 비주류로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조금 이제 마음의 안정을 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 장점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렇지.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기다리셨던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기술직 쪽으로 일반 행정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점수대가 일반 행정직 사람들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 깨닫는 시점이 있어요. 기술직 합격선이 60에서 80 사이거든요. 공통과목 3과목이 행정직하고 겹치고 전공과목 2과목인데 예를 들어서 전공과목 2과목을 50점으로 잡으면 가능하다. 가능한 게 나와요. 이게. Just Mom. 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였던 애들은 그런 고민 많이 할 것 같아. 문돌이들은 또 기술직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문돌이들이 지금 기술직 할 수 있냐는 거야. 제가 이제 작년도 합격생들 이제 면접 테스트하고 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3분의 2가 비전공자예요. 합격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술 쪽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전공 과목 점수가 이 50점을 맞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이 3개월 정도만 하면 50점이 나와요. 이게. 전공 과목에서 50 받고 공통 과목 3과목에서 평균 80이 나오면 해볼만 하는 거군요. 이 50점을 맞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이 3개월 정도만 하면 50점이 나와요. 설득당하네. 그래서 행정이 넘어와서 그럼 합격을 하느냐 또 해요 이게. 아, 묘하게 설득당하네. 이게 왜 그러냐면 행정직을 많이 뽑다가 줄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직 중에서 보니까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기술직 중에 제일 많이 뽑거든요.
특히 이제 맞아요. 건축직을 선호를 사람들이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 문제가 없어요. 계산 문제가 딱 3문제 나오거든요. 20문제 중에서. 그럼 계산 문제 버리고 3번으로 찍고 버리고 그냥 말 문제가 나오는데 한 과목은 또 한국사하고 비슷해요. 영어 국어 빼고 한국사고 건축학하고 패키지 하나 만드시죠. 오늘은 건축식 특집이에요. 건축직 특집이 됐네.